화제의 신작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작품은 지난 명작 드라마 눈이 부시게와 나의 해방일지를 만들었던 두 사단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드라마로 현재 JTBC에서 2회까지 방영되었다. 김혜자와 손석구, 이정은, 한지민 배우들 이름만으로도 기대가 넘치는 이 드라마. 이번에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찾아왔을까? 주제도 심상치가 않다. 천국이라니,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니. 너무 무거운 주제일 듯하지만 드라마는 그 어떤 작품보다도 유쾌하고 발랄하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80대를 연기하는 김혜자의 귀여움과 30대를 연기하는 손석구의 세심한 다정함에 눈이 부신다. 1. 2회에서 해숙은 낙주는 살뜰히 보살핀다. 오랜 세월 누워 지내는 남편을 돌보는 일에 지칠 법도 한데 그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큰 사랑이 해숙 안에 있었으면 늘 웃으며 따뜻하게, 다정하게 그를 대할까? 흔히 우리는 집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밖에서 겪는 여러 가지 치사함과 구차함, 더러움 등의 때가 묻어 지친 채 집에 돌아온다. 그러고 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 나가서 일을 했는지 잊고 만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누리고자 했던 집안에서의 행복한 일상 말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경제활동인데 마치 가장 중요한 일이 집 밖에 있는 것처럼 군다. 집에 와서는 보상을 바라고 한없이 늘어져 잠만 자거나 큰 소리 치게 된다.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이러저러한 일을 겪었고 그래서 너무 피곤했노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짜증과 푸념만을 늘어놓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온 세상의 구정물을 다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고 알콩달콩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이렇게 지내오던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천국에서 다시 만났다. 해숙은 80대의 모습으로, 낙주는 30대의 모습으로.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신 분은 1, 2회 다시 보기를 하시라. 해숙이 80대 모습이어도 그녀를 바라보는 낙준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낙준. 낙준은 그녀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는데 거기에는 웬 낯선 여자가 서 있다. 그것도 젊고 예쁜 여자. 가뜩이나 늙은 모습 그대로 천국에 온 것이 내내 후회되고 괴로운 해숙이었는데 낯선 여자는 갑자기 낙준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와 안긴다. 3회 예고편을 보면 그녀는 천국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모든 기억을 잊은 듯하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낙준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고낙준이라는 이름과 그에게 갖는 절절한 감정만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다. 80대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어 괴로워하는 해숙에게 젊은 여자의 등장은 치명적이다. 그것도 젊고 건강한 모습의 자신의 남편 낙준에게 첫 만남부터 반갑다고 덥석 안기는 여자라니. 환하게 웃으며 낙준에게 안기는 여자. 그 여자의 젊음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한다. 나도 저렇게 젊었던 때가 있었지. 해숙이가 꽃보다 예쁘다고 늘 말해주던 낙준씨다. 나를 번쩍 들어 안아주고 아무데서나 애정 표현도 잘해주던 그였다. 그게 부끄러우면서도 내심 너무 좋았었는데 나를 번쩍 들어 안아줄 만큼 낙준씨도 젊고 건강하던 때가 있었지. 아니지. 낙준씨는 지금이 그 모습이지. 이제 낙준씨는 튼튼한 몸으로 건강하고 젊은 남자가 되어 있다. 나만 이렇게 늙은이의 몸으로 이곳에 있구나.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내 남편에게 안기는 거야? 그런 그녀를 보고 화가 난 해숙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다. 놀란 낙준이 그녀를 말리자 해숙은 나와 이 여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머뭇거리는 낙준의 모습에 더 화가 난 해숙은 낙준의 머리끄댕이도 잡아당긴다. 천국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질투와 화를 터뜨리며 폭력까지 쓴 해숙은 천국의 교화소에 다녀오는 벌을 받게 된다. 해숙은 자신이 교화소에 다녀올 동안 그녀를 이 집에서 내보내라고 조용히 낙준을 윽박지른다. 해숙이 집을 비우고 낙준과 여자만 남았다. 낙준은 아내 해숙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는 천국으로 오는 지하철을 타는 순간 모든 기억이 하얗게 사라졌다고 말한다. 오직 고낙준이라는 이름만이 기억났다고. 이상하게 그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 그래서 그 이름 하나만을 찾아서 천국 곳곳을 헤매고 다녔다고.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을 한다. 천국에서의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니까 천국에서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면 지상을 떠난 지 더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그녀는 전생에 누구였을까? 낙준도 도무지 그녀를 모르겠다.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낙주는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머뭇거린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준다. 소미. 그녀는 소미라는 이름을 얻고 아이처럼 방방 뛰며 좋아한다. 그때 해숙이 집에 돌아왔다. 낙준이 그 여자를 내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는 걸 보자 눈을 흘긴다. 그때 그 여자는 천진하게 웃으며 자기도 이름이 생겼다며 소미라고 낙준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자랑을 한다. 해숙은 그런 그녀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낙준이 더 마음에 안 든다. 혹시 낙준이 내게 비밀로 하고 있던 첫사랑은 아닐까? 혼자 짝사랑하던 여자였던 건 아닐까? 기껏 내보내라고 했더니 이름까지 지어줬냐고 소미 눈을 피해 낙준의 겨드랑이를 꼬집는다. 천국에서 착하게 지내기 진짜 너무 힘들다. 천국에서 규칙을 자꾸 어기면 경고장의 의미로 포도알을 받게 되는데 포도알이 다 차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 천국에서의 삶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본인의 행동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사후세계 역시도 지상에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상에서 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일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생활한다. 천국에서도 지상에서와 마찬가지의 삶이 계속된다. 대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모두들 저렇게 젊은 몸으로 해숙만 빼고 해숙의 그런 모습에 낙주는 걱정이 되어 해숙의 행동을 말린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게 하자고 해숙을 설득한다. 그런 낙준의 모습에 해숙은 더 화가 난다. 내가 늙은이의 모습으로 천국에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나의 지금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해놓고 자신이 한 말도 잊어버리고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 안기니까 좋아서 내보내지 못하는 걸까? 혹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였거나 첫사랑이었던 건 아닐까? 나한테는 내가 첫사랑이라고 나밖에는 없다고 그래놓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미는 기억을 잊었다면서 왜 고낙준이라는 이름은 기억했을까?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놓고 고낙준은 기억한다고? 분명 보통 사이는 아니다. 그러니 그도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거겠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해숙은 자신이 떠날 결심을 한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지긋지긋하게 한평생 살아놓고 천국에서까지 같이 살 생각을 하다니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해숙은 낙준에게 편지를 써놓고 무작정 나와서 버스를 잡아탄다. 내 젊음을 바쳐 지켜왔던 내 사랑을 두고 떠나려니 눈물이 난다. 나는 왜 이런 늙은 몸으로 천국에 왔을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 젊은 그에게는 젊은 저 여자가 더 잘 어울린다.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가야지. 천국에 그런 곳이 있을까? 모두 젊은 모습으로 이곳에 왔던데 늙은이의 모습을 한 나에게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마침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 한 대가 들어선다. 해숙은 눈을 질끈 감고 버스에 올라탄다. 해숙이 탄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일까? 낙준과 해숙은 이대로 정말 헤어지게 되는 걸까? 도대체 소미는 낙준과 어떤 사이일까? 이상 드라마 힐링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3회 뇌피셜 소설 쓰기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